최근에 새로운 조건부 기소유예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새롭게 신설된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희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약 사건 의뢰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기소유예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건을 재판으로 넘겨서 일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요. 이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이런 기소를 유예시킨다. 다시 말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을 리 없겠죠. 기소유예는 이렇게 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서 보통 기소유예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조건부, 치료조건부, 마지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데요. 최근에 사법치료재활연계 모델참여조건부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부와 마찬가지로 단약에 포커스를 맞추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완전한 단약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 도입된 조건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마지막으로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사정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모든 마약 범죄에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무적으로는 초범의 단순 투약, 그리고 그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판매, 밀수, 이런 유통에 가담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양형 사정들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양형 사정들은 수사기관이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합니다.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감경 요소로 기재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취합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다면 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최근에 사법치료재활연계 모델참여조건부가 새롭게 시행이 되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모쪼록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최희준 변호사였습니다.